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시장이 매우 뜨겁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시장에서 일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수급 속에서 이제 워낙 금요일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3천억 가량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일부 차익 매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좀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뜨겁고 뭐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매우 뜨겁고 매우 강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신고가 치는 종목군들은 거침없이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게끔 매우 강력한 흐름을 지속해서 좀 보여주는 시장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종목을 미리 들고 있을 때는 참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장중에 변해가는 시황 속에서 매매를 할 때는 참 많은 고민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전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다 매매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포모 현상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이제 IT 반도체의 강력한 상승세 속에서 뭐 그간 HBM 관련된 종목군들만 올랐다면 혹은 TSMC 뭐 장비 발주설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이제 뭐 그동안 못 갔던 전공정 장비 쪽 단에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면서 이 순환매가 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IT 반도체의 끝물이 다가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왜 업종 내에서 전체가 지금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이 돌아간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뭐 등등 많은 고민을 해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 끝나고 또 이리저리 시장을 둘러보고 또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종목군들을 좀 돌려보고 내가 뭐 틀린 게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확인차 보던 시간들을 좀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HBM에 이어 전공정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와 여전히 강세 중인 리튬, 시장이 나쁘지 않으나 굉장히 빠른 테마 순환매는 조금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뭐 약세로 마감된 가운데 중국에서 오늘 뭐 GDP 성장률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가 7.1이었는데 6.5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 시장이 좀 빠지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조금 같이 밀리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나스닥의 상태가 장 후반 좀 밀리는 흐름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밀렸었는데 국내는 여전히 IT 반도체 주가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실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피카업 논란에 의해서 아주 씨름을 하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따는 일부 종목은 좋을 것이고 일부 종목은 안 좋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미 증시의 이 하락 마감에 의해서 장 초반에는 좀 밀렸는데 워낙 금요일날 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시 끄집어 올리는 돈이 많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펼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 주말 미 증시를 보면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후반 밀리면서 마감되었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사실 밀리는 모습을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강한 흐름이다 보니 지수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 최근 특징은 여전히 신고가 종목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지면서 시세가 돌고 또 돌고 있다라는 재미고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기존 HBM이나 반도체 섹터 대장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등 잘나가고 있는 산업 섹터와 그룹주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보니 이쪽에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점점 부담이 되는 시장 모습이 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세가 거침없는데요. 기다리던 주종이 안 나와 버리는 리스크에 빠져버리진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저는 사실 좀 밀려주면 오늘 마이너스권을 좀 노렸는데 전혀 밀릴 기세가 안 보입니다. 거침없습니다. 어찌됐든 마이너스권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뿐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두렵네요. 왜? 에코프로가 저렇게 미친듯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선반영을 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류의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서 불안한 그런 흐름이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모멘텀은 내년 2월 준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그 외에 리튬으로 불리는 금양이 완전히 밈 주식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금일 미래나노텍이 조금 움직였을 것이다 보여주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미래 첨단 소재의 6월 27일 이 공장 준공과 올해 영업이익을 1000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죠. 그게 이제 연결 실적이 미래 나노텍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시 이제는 미래 나노텍을 조금 관심을 저는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섹터,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ISC, 네오셈, 인텍 플러스 등 상당히 이제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된 상태에서 금일은 이젠 전공정 장비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것 같네요. 금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업종 내 전체를 지금 돌려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 발표에 실망하는 쪽도 기대하는 쪽도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이제는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적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조금 집중해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몇몇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재건 관련주 주말 사이에 말이 많은 가운데 이게 이상하게 네이버의 생성 AI로 재건을 한다? 이게 엮이는 이슈에 일단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으니 단기 기대감은 있어 보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거 네이버와 이제 하이퍼 크로바 X 협력한다, 뭐 알체라는 자회사하고 오브젠도 자회사죠. 그런 의미에서 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주말 사이 사이버트럭 공개가 있었습니다. 시가는 서현이화가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갭이 7% 가까이 떠서 저는 시가 베팅을 좀 하지는 못했고요. 살짝 밀리면 아랫구간에서 잡아야지 했는데 바로 뭐 10% 이상 쳐버렸기 때문에 뭐 시가 베팅 공포에 산 사람들이 먹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후에 퓨런티어가 급등 마감인데요. 오늘 밤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퓨런티어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조심해야 되겠죠. 최근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이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필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이 120만 주, 즉 유통 물량, 즉 그 전체 주식 수의 한 13% 됐는데 유통 물량의 49.6%를 던져버리는 이 어이없는 짓을 지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번에 이 변경된 상한가 제도가 기관이 팔아먹기 위해서 또 개인의 고열을 짜내는 용도로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필옵틱스 여기도 완전 양아치인 것 같고, 아무튼 필옵틱스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버려야 되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일 날 120만 주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점 대비해서 보통 50% 이상 눌리게 되면 뭐 실적 반등 흐름은 나오겠죠. 그래서 26일 한 이틀 전부터 권리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그때 정도는 한번 정도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는 엄청나게 큰 악재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20만 주 10배의 차익을 내는 물량, 만원대 들어왔던 120만 주가 상장을 한다. 나라면은 저라면 그 물량을 다 던집니다. 시장가로. 그러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잡아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하고자 한 가격에 오지 않고 예를 들면 반등을 하고 시세가 나온다 한들 안 먹는 게 추후에 우리가 주식을 계속 할 때 오히려 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중간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요, 그게 나중에 우리 주식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독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원칙대로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앞으로 상장된 종목군들 이제 관련해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등등을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컴퍼니 K도 좋은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 좀 눌림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남았기 때문에 내일 뭐 모레까지 좀 움직임을 좀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매는 안 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매매는 하지 않고 좀 오늘 거의 대부분 관망하다가 하루 종일 보내고, 장 막판에 이제 뭐 미래 나노텍 정도에서 좀 수익을 내고 좀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크렘린궁에서 무효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내일 일단 곡물주들 흐름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기업 그룹주 지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넘어가고 종목군들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의 메인 주도주는 포스코 홀딩스죠. 오늘 사실 시가 베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는 자리죠. 일단은 강력한 매물대를 어제 금요일날 종가상 뚫어놓고 43만 6천원이잖아요. 어제 43만 6천원을 뚫어놓고 그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일단 종가를 만들어 놨는데, 시가부터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700억 800억 해서 시가부터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단 마감이 되었는데요. 모든 거를 다 뚫고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이 아래에 작용할 힘이 굉장할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관, 외국인, 뭐 사모펀드, 연기금 할 거 없이 전부 다 내 던지는 흐름이라 이거를 뭐 잡기는 좀 그랬는데요. 수급적으로 오늘은 좀 부담이 좀 돼서 매매는 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밀리게 된다면은 일단은 종목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차곡차곡 쌓이더라도 이 종목은 나중에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자체가 아마 자양분이 될 거예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뭐 포스코 DX라든지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저는 과도하게 지금 높은 구간이라 도저히 이쪽은 손을 좀 대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매매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단에서 에코프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제 첫 공모체를 모집을 했는데 수요 대비 2배,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서 이제 원래 1,000억을 하려고 하는데 2천억이 몰렸다, 흥행했다. 또 이 기대감으로 여기서 또 돌파를 치고 올릴지 내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은 계속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완전 지금 에코프로도 밈 주식으로 향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만 원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내일 돌파가 나오는지, 또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에코프로가 세니까. 그 외에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금양이 이렇게 빠졌다 또 다시 올라왔는데요. 사실 금양을 매매를 뭐 할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매매도, 이 구간에서는 도대체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몰라서 안 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눌렸을 때 뭐 봐서 매매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 정도 올라간 종목에서 고점에서 트라이를 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매매를 안 했고, 미래 나노텍 정도를 이제 후발 종목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좀 봐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아서 일부만 좀 매수를 좀 들어가 봤네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종가에 많이는 매수를 안 하고 한 500주 정도 들고 왔다가 이제 시간 외에서 좀 추가로 더 사가지고, 시간 외에서 이제 첫 타임에 마이너스 떨어지길래 거기에서 이제 물량을 나름대로는 다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냥 잘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한 2,000주 정도 들어가서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요. 내일장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7일 날 여기도 미래 첨단 소재에서 이 공장을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산한 리튬을 15,000톤에서 4만 톤으로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변화가 분명히 이 기업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은 지금은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리튬에서는 웰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이날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도 급등했다 눌렸다가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리튬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어서 웰바이오텍도 계속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이 좀 심하게 되면 다시 끄집어 올리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 것 같아서, 또한 리튬에 대한 재료가 나빠 보이지 않은 재료다 보니까 이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엔캠의 경우에는 이제 또 뭐야, 뭐 전환 우선주, 추가 상장 2만주.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저는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IT 반도체 종목군들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뭐 한미 반도체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또 정가에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데, 사실 오늘은 뭐 시가 베팅 정도 해볼 수는 있었던 자리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요새는 이런 종목군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과도하게 올라가 있어서 딱히 이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인텍플러스를 오늘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서 돌파로 뭐 분할로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두 번 정도 사서 뭐 돌파로 올라갈 때 뭐 잘 매도를 하고 나왔고, 사실 이때 이제 좀 샀던 물량을 계속 들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오늘 다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잡아놨었는데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최근에 움직였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워낙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그 HPSP라는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 압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에 있는 회사인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50%에 거의 육박하죠. 영업이익률이 54%에 육박하는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반도체 안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36%대 영업이익률에서 49%로 영업이익률이 작년부터 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가 이제 수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계속 수출 계약 공시가, 그러니까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지금 중국의 SMIC 쪽으로 장비가 납품되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카펙스 투자가 멈춰 있는 가운데 다른 장비 업체들은 사실상 실적이 다 깨져 있는 부분인데, 이 기업은 2분기에 실적이 버틸 확률이 아주 높겠죠. 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누적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그 기간에 들어왔던 게 거의 뭐 700억, 600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영업이익 나오는 거 대충 감안을 해보면 될 것 같고, 6월 달까지 대충 수출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을 때 정확히 2,700만 달러면은 뭐 얼추 잡아서 340억
거의 비슷한 흐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340억 달러 단순하게 수출만, 그러면 수출만 그 정도 나갔는데 국내 쪽에 매출이 제로다라고 했을 때는 대충 매출이 340억 잡히는 거고, 국내에도 조금 나갔다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라, 이 종목도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돌파를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되면 돌파도 해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종목군들은 워낙 많아요. 정말로 많아서 사실은 뭐 누가 이걸로 뭐 얼마를 벌었다, 누가 뭐 어떤 걸로 대박이 났다, 사실은 이제 모든 종목에 이제 자기가 입맛에 맞는 종목을 얼마나 오래 엉덩이 무겁게 들고 있었냐에 따라서 수익이 저는 크게 결정나지, 다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서현이와를 사실은 저는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에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가가 높게 떠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 높은 흐름에서 떴으면 좀 밀리는 거 감안하고 좀 봐야 되는데요. 거의 밀리지 않았죠. 27, 1이기 때문에 거의 밀리지 않은 흐름에서 바로 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하지를 못했고, 반면에 퓨런티어가 장 후반에 좀 올라오는데 이런 흐름이죠. 장 후반에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이 사이버 트럭으로 기대감에 의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시간 외까지 아주 뜨겁게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갭을 뜨게 되면은 단기 이벤트에 의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33,800원이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뭐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야 뭐 다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다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T 반도체를 좀 보면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뭐 테스라든지 얘네들이 못 올라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카펙스 투자가 지연되고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가기가 참 부담되는 거죠. 부담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뭐 반도체 안에서 그간 다른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저는 종목군들을 당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군들을 당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종목군들이 저는 더 많이 쭉쭉 뻗어간다라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순환매에서 올랐다, 지금 현재 핵심하고는 약간은 좀 벗어난 종목군들이 이제 슬슬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발 종목군들이 갈 때는 따라 사는 것보다도 기존에 들고 있으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종목을 바라보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 그 윤 대통령 재건이죠. 재건 이슈가 나오면서 시가가 좀 높게 들길래 아예 종목군들은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건 이슈로 종목군들이 들길래 종목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재건주 안에서 제도권에 있는 친구 안에서 상한가가 하나, 그 돌파가 하나 나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와 또 누구죠? 알체라가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좋은 상한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따를 하기도 좀 그랬고요. 오브젠도 마찬가지로 위치상 좋은 구간에서 올라온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후에 그럴 수는 있겠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8월 24일 날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무렵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제 이제 뭐 주말에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확정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정된 미래, 나이가 먹으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호실적을 낼 만한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볼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렸고, 로봇에 대해서도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서서히 사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SPG를 모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모아가고 있었는데요. 제 평단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거의 38,000원 정도 평단에서 좀 이제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또 급등이 나와서 일단은 41,500원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다 팔고 매도를 한 상태고요. 이 종목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잡는지 확인이 중요하겠죠. 어차피 8월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로봇 시장에 바람이 분명히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에 이 첫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은 부족하지만은 다시금 좀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속기에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감속기 안에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거의 50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SPG야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굉장히 좀 종목이 무겁죠. 그래서 추후에 SBB테크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한번 용트림을 할 때는 또 뜨겁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Y랩이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반짝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내일도 아마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파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을 일정 부분 돌파를 해놓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54,450원이 하나의 박스권이었거든요. 이거죠. 여기 하나의 박스권을 오전에 맞고 매물수화를 하고 뚫고 올려놨기 때문에 54,500원, 5,450원 5,450원을 기준으로 이제는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은 5,150원이라는 박스권이 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단기 저항을 뚫었고 5,450원을 뚫었기 때문에 내일은 그런 눌림 자리가 유효해 보이네요. 유효해 보이고, 컴퍼니 K도 조정이 좀 나왔으면 하는 종목인데 조정은 쉽게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대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현대오토모에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랬어요. 이게 돌파를 하고 나면 본다고. 근데 이번에 돌파가 실패가 됐죠. 그럼 또 밀리게 되면 다음 분기로 좀 넘어가야 되고, 성우하이텍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밀리는데요. 오늘 드디어 5일선이 종가상 이탈이 됐습니다. 강하게 밀어준다면은 내일 좋은 매수의 자리가 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여줘서 내일장은 성우하이텍을 한번 째려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저도 매매를 이제 거의 안 하고 손절은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종목 손절은 두세 번 하면서 손절을 두세 번 정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시장에서 몇몇 종목군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돼요. 저는 지수는 부담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지수가 상방이 열릴 수도 있고 혹은 단기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든지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